이게 뭐 오늘이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날입니다. 잘해봅시다. 네,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요. 오늘은 반드시 예산안이 통과돼야 되고 그래야 민생을 조금이라도 살리는 국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 173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있겠습니다. 2020년도 대한민국 예산안을 처리할 시간입니다. 민식이법을 비롯한 절박한 민생 입법을 의결할 시간입니다. 국회의원 모두의 발걸음이 본회의장을 향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마음만큼은 딴 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어제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와 첫 번째 협상 결과가 그분의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부터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199개 안건의 필리버스터 철회 약속은 보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부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2020년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그 약속은 3당 간사 간의 예산안 심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발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산안의 합의가 필리버스터 철회의 전제 조건이라고 내걸기가 무섭게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심사 태도는 표변했습니다. 국민의 삶이 걸린 소중한 민생 예산 심사 과정을 아예 노골적으로 합의한 뒤집기 무대로 전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밤을 새워 예결위 간사 간의 심사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거듭된 이견만 제기될 뿐 한정된 시간 안에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한 어떠한 책임 있는 결단도 없었습니다. 오늘 예산안 합의 처리 과정이 무산된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자유한국당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나아가 필리버스터의 철회를 위한 어떠한 노력의 흔적도 일말의 진지한 접근 시도도 보여지지 않았던 그러한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자유한국당의 의총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신뢰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합의사항 제5항 자유한국당은 어제 법사위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계류 법안을 처리한다는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오늘이라도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길 바랍니다. 합의사항 제2항 의총을 거쳐 철회하기로 한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약속도 철회 보류 결정으로 연이어 금가기 시작했습니다. 합의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합의 파기로 향후 전국에 중대한 난관을 조성하는 불씨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합의사항 제1항 예산안은 12월 10일 처리한다는 약속도 밤을 꼬박 새우며 예산안 합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결국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채 예산안 심사 신용으로 일단락되는 과정이 아니길 바랍니다. 절박한 민생 예산을 걸고 벌인 예산안 심사 수요가 아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자유한국당이 벌인 신임 원내대표의 첫 번째 협상 결과에 대한 근본적 불신임에서 비롯된 것만은 정말로 아니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누군가와 반드시 협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과 협상의 문을 닫아 걸지 않겠지만 합의를 위한 분명한 전제 조건은 두말할 필요 없이 친히 성실의 이행 의무라는 점을 강조해 둡니다. 최후의 기적을 기다리겠지만 오늘 중 예산안 처리에 순조로운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4+1의 공조 테이블을 통해서 예정대로 오늘 오후 2시에 내년도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10시에 예정된 본회의를 열고 여기서부터 처리 가능한 민생 개혁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합의 준수, 약속 이행을 요구합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말 다시 장외 집회를 연다고 합니다. 각 지역위원회에 최고 수준의 동원령을 하달했다고 합니다. 국회를 봉쇄해 국민의 삶에 족쇄를 채워둔 채 이제 나의 아스팔트로 나가겠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 정도면 자유한국당을 아예 아스팔트 중독당이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가로막고 있는 민생 법안이 아시다시피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과거사법을 발목 잡아 많은 국민들이 사람이 죽어간다며 제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기도 했었습니다. 포항 시민들은 지금도 체육관에서 추위와 싸우고 있고 해외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우는 파병 장병들은 당장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국민의 애간장이 끊어지는데 이런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아스팔트로 뛰쳐나가는 정당을 도저히 공당이라고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애 동원 집회에는 막대한 비용도 투입됩니다. 전국 각지에서 동원되는 당원들의 버스 대절 비용이며 밥값, 술값 등은 누가 다 부담하고 있는지 의아합니다. 장애 집회장 설치를 위해 투입되는 그 많은 비용은 다 어디서 나오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국민의 절박한 삶에 필리버스터를 걸어놓고 이런 곳에 국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과연 이것이 공당으로서 할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의정단상에서 말해야 합니다. 더구나 정기국회가 끝나고 있는 지금 이 시점, 국회의원은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 자신의 의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스팔트로 뛰쳐나가는 건 의정단상이 봉쇄되었던 과거 군사독재 상황에서나 있었던 일입니다. 아스팔트로 갈 때 가더라도 국민의 삶에 채워둔 무거운 족쇄만큼은 풀어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국민 세금으로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이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며 신성 모독한 것으로 알려진 정광훈 목사에게 헌금하러 가는 길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정식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입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 지도부가 어제 선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 지도부가 대화와 타협, 상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정상화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자유한국당은 어제 또다시 여야 간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당초 여야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우선 철회하고 예산안과 민식이법, 빅데이터 3법 등 핵심 민생 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느닷없이 예산안 합의 처리를 선행 조건으로 내걸며 필리버스터 우선 철회 약속을 보류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 3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이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 회의도 무산됐습니다.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어렵게 재개된 예산심사 과정에서 다시금 막무가내식 삭감 공세로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예산안 협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1 수정 예산안 마련 이후에도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열린 자세로 자유한국당과 협상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2주 전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4+1이 합의한 예산안을 부정하고 무리한 대규모 삭감을 주장하면서 정부 예산안을 흠집 내는 데만 골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는 어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무산시키겠다는 속셈이고 신임 원내대표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 약속을 뒤집었습니다. 이로써 자유한국당에게 예산안의 정상적 처리는 물론 국회 정상화에 아무런 의지도 뜻도 없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과 민생입법, 개혁법안 처리에 동의하는 국회 내 모든 양심적 정치 세력과 함께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오늘 중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핵심 민생 법안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방해가 있어도 국민에게 약속드린 대로 반드시 예산안과 민생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현장에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면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안 처리에 따른 후속 조치도 서두르겠습니다. 이미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회계년도 개시와 함께 예산이 적시에 배정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 계획 수립을 서둘러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도 대외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경제 활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에 집중적인 예산 투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지속적인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자유한국당의 민생 폭거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필리버스터의 조건 없는 철회는 물론 예산안 및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한 여야 원내 지도부 간의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한과 미국 간 비핵화 협상이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8일 국방과학원 명의로 전날 7일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중대한 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북미 대화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일 북한의 주장대로 동창리 발사장에서 군사적 용도로 전용 가능한 시험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남북미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긴장 고조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북한 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국과 우리 정부 역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와 협상 채널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7일 전화 통화를 통해 한반도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미 간 대화 모멘텀 유지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 마련이 조속하게 필요하다는데 양국 정상이 뜻을 모은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협상 시한이 이제 겨우 3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북미 간 대화 지원의 창조적 촉진자로서 양국 간 불신과 오해를 풀고 이해와 공감을 넓히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북한과의 대화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협상력 제고를 위해 남북 교류 사업에 대한 전향적 자세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주 스티브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가 방한할 예정입니다. 비핵화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해 한미 양국의 지혜로운 협력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부터 현안 발언 있겠습니다. 먼저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은 국회 정무위원장으로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행기와 낙하산이 있습니다. 비행기와 낙하산은 인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발명품입니다. 둘 다 소중합니다. 아마 낙하산이 없다면 비행기 산업도 발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3법을 앞두고 한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절대 침범할 수 없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수준까지 만들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 정도 수준까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에서 낙하산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럴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에서는 겉으로는 비행기가 만들어져야 되고 비행기가 이륙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1일 데이터 경제 3법 선언한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사실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제 시간에 뜨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을 논하는 올림픽에 우리 비행기만 제 시간에 뜨지 못해갖고 선수들이, 기업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혁신성장 3기를 논하고 있습니다. 저는 혁신성장은 과거에 누적된 문제를 과거에 확인된 해법을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 그것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73년도에 우리는 포항제철에서 처음 그 결과물을 만들었고 1976년도에 포니자동차를 만들었고 1983년도에 반도체를 선언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 $2,000, $3,000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가발 공장을 더 만들고 신발 공장을 더 만든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법이었을 것입니다. 국민소득 $1,000, $2,000인 나라가 제조업, 중공업 강국을 얘기했을 때 다른 나라가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그 결과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세계 4대 제조업 강국이 되었습니다. 1997년도에 환란 위기를 맞았을 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은 $10,000에 간신히 넘은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이 닷컴 이코노미, 뉴 이코노미를 얘기할 때 대한민국도 역시 IT 경제, 브로드밴드를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년 동안 일본보다 GDP 성장률이 2.7배 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빅데이터 경제를 선언하고 여기서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 하는데 AI의 기본은 빅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BDAI라고 합니다. 빅데이터 경제에서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고도성장의 주역이었던 김우중 회장께서 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의 공과는 많지만 그분이 남기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그 말 다시 인용하면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할 일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현안 발언은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입니다. 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명 타다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운송사업, 플랫폼 가맹사업, 플랫폼 중개사업 등 다양한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자동차의 대여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관광 목적으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반납 장소를 공항, 항만으로 한정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신사업 설계 및 사업 재설계 기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하도록 1년 플러스 6개월로 유예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에 우리 당 중심으로 이끌어냈던 사회적 대타협 합의에 따른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작년 연말 카풀로 대표되던 플랫폼 업계와 택시 업계와의 갈등이 격화되었지만 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하였고 선제적 대응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바가 있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 합의에 따라서 지난 7월 17일 당정을 거쳐 혁신 성장과 상생 발전을 위한
택시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였고 입법으로 방안을 제도화한 것이 이번에 통과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일부의 비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타다 금지법이거나 또는 선거를 앞둔 졸속 입법이 결코 아닙니다.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와 상임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다를 포함한 기존 모빌리티 업체들 역시 새롭게 신설되는 제도 안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고 계속 영업할 수 있습니다. 계속 영업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 법안입니다. 오히려 입법이 지연되거나 미비로 인한 위법성 논란과 기존 택시 산업의 종사자들의 격렬한 반발 등을 제도 내로 해소할 수 있는 혁신과 상생과 공정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낸 법안입니다. 향후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하위 법령 작업을 통해 허가 방식 및 절차, 기여금 등 세부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우리 당과 정부는 앞으로도 기존 산업과 신산업이 상생하여 활성화되고 그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국민의 이동권 향상과 국민 편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업계도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제도의 안착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현안 발언은 고용진 부대표입니다. 네, 어제 한국당이 의총에서 3당 대표 간의 합의를 그야말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사실상 뒤집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리당략 앞에서는 국민도 안중에 없고 또 정당 간의 약속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또 지도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도 없는 이런 모습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 등 신임 지도부가 선출돼서 덕담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이러한 모습을 보고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김재원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후보자로서 정견 발표한 내용이 문제가 커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선 김재원 의원은 2년 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노끈을 욕실에 넣어두고 언제든지 죽을 때는 망설이지 않으려고 했다며 공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언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표가 중요하다 해도 이런 발언을 제1야당이 의원총회에서 할 수 있는지 귀가 의심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극단적 발언을 두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으며 의원들의 표심을 대거 움직였다고 하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정서는 일반 국민들과는 한참 동떨어져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또한 김재원 의원은 국회법에 명시된 벌칙조항 166조를 삭제하면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의 수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정견 발표 시 공약했다고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장본인들이 스스로 법을 어겨놓고는 이제 와서 법을 개정해 검찰의 수사를 빠져나가자는 그런 유치한 공약에 한국당 의원들이 대거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놓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 형사처벌 면탈의 특권을 누리겠다는 발상은 대한민국에서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할 수 있는 저급한 발상입니다. 국회법상 소급 적용을 못해도 정상 참작이라도 받겠다는 그런 의도로 풀이되는데 특수 공무집행방해, 특수 주거 침입으로도 수사가 걸려 있어 국회법만 개정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당은 형사처벌 조항을 없애는 국회법 협상에 임할 생각이 없음을 지난달 이미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바꿔서 검찰의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검찰 소환에 협조해 국회법을 어긴 응당한 대가를 치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호 부대표입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폭주 기관차처럼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충분하고 명확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피의 사실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중계되며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야당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에 기소 의견으로 넘긴 김 전 시장의 측근 2명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며 매우 이례적으로 무려 99페이지에 달하는 불기소 이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수사를 통해 선거를 앞둔 특정 정치인을 공격하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수사권 남용이며 선거 개입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와 여권 인사를 줄소환한다고 하니 이 또한 수사권 남용, 선거 개입 행위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검찰이 하면 로맨스, 경찰이 하면 불륜, 오죽하면 검로경물이란 신조어가 생겨났겠습니까? 청와대를 겨누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총선을 앞둔 선거 개입이라는 의심이 억울하다면 검찰은 스스로 내사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과 울산 고래고기 사건을 재수사하십시오. 그리고 사망한 수사관의 휴대폰 포렌식 조사를 경찰과 모두 공조 공유하십시오. 더킹이란 영화를 보면 검찰청 한켠에 마련된 커다란 캐비넷 방이 나옵니다. 영화 속 검사들은 필요할 때마다 방 안 캐비넷을 열고 오래 묵혀두었던 서류를 꺼내 세상에 던져 이슈를 만듭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해 3월에 고발한 사건을 무려 1년 8개월간 묵혀오다가 갑자기 총력을 다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모습에서 영화 속 검찰의 캐비넷방이 떠올랐다면 저만의 삐뚤어진 상상력 탓일까요? 마지막으로 저만의 캐비넷 속에 묵혀두었던 메시지를 꺼내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2013년 10월 10일 당시 19대 국회의원이었던 문재인 의원이 SNS를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을 향해 던진 메시지입니다.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 현재 검찰은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언론 플레이 대신 수사 결과로만 말해야 합니다. 짜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마십시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규명을 빨리 끝내고 소모적 논란과 정쟁에서 벗어나 정치가 민생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치면서 오늘 예산안 상정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야당 일부에서 뭐 2, 3일을 미루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어서 제가 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국회 운영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례입니다. 이 선례가 한번 잘못 남겨지면은 계속해서 그 선례를 주장해서 또다시 나쁜 그 관행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나쁜 관행은 결국 국회 운영에서 파행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손해로 돌아가죠. 원래 예산안이라고 하는 건 12월 2일까지가 법정으로 마지막 통과되는 시기입니다. 시한. 근데 벌써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문희상 의장님께서는 12월 3일부터 선거법, 공수처법을 다 이제 부의 상정해가지고 처리하겠다라고 공언을 하셨는데, 그나마 저희가 이렇게 시한을 기다려준 이유는 자유한국당의 새로운 지도부의 선출, 뭐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기다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또다시 저기를 하겠다, 그 정기국회마저도 어기고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심히 귀가 의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오늘 반드시 예산안 상정하고 오늘 내에 통과시킨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73차 원내대책회의 공개 발언을 마치고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